이 질성 피부염은 상당히 많이 치거든요. 전 시간에 했던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건설에 비해서 잘 유발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질성 피부염이 만들어지는 원인들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거기 치료법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의존하는 그런 치료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질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의학 건강기법을 전수하는 휴티브의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성 피부염 습관으로 고쳐라 입니다. 이 질성 피부염은 상당히 많이 치거든요. 전 시간에 했던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건설에 비해서 조금 쉽긴 하지만 이 질환 역시 난치성 질환입니다. 자, 질성 피부염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질성 피부염이라는 것은 피부에 피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부의 피지선에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질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이 피지섬이 많이 활동이 증가하는 부위, 그 부위는 어디냐 하면은 얼굴, 두피 이런 부위예요. 특히 우리가 T존이라는 거, T자라 해서 이 이마하고 코를 해가지고 T자처럼 보이잖아요. T존이라는 부분, 이 부위가 이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입니다. 코, 입술 주위, 귀,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서해부 이런 부위는 피지선의 분비가 잘 되어 있는 부위죠. 이런 부위에서 질성 피부염이 잘 형성된다 이겁니다. 이 질성 피부염의 원인, 질성 피부염의 원인은 아주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잘 유발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면 당연히 치료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질성 피부염을 만드는 습관이 뭘까? 가장 많은 원인, 제가 임상에서 많이 보이는 원인들, 이것은 바로 성급하게 질성 피부염을 고치려고 하는 습관이에요. 이것은 물론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한의원에서는 질성 피부염과 같은 이 아토피와 건성과 같이 4차 진료기관처럼 특정 의료기관을 다 통과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옵니다. 즉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썼거나 항히스타민제에 의해서 염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낫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치성 피부염 증상이 유발되는 원인, 1차 원인은 바로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의 남용이에요. 이것이 피부염의 악화, 그리고 난치성 질성 피부염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습관이 식생활 습관인데, 식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즉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에요. 냉장고 사용으로 냉수를 빈번하게 섭취하거든요. 이게 뭔 뜻하냐? 그 사람의 이 소화기 기관을 약화시킬 뿐더러 이게 피부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는 음식들. 이 젊은 연령층에서 상당히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고온으로 조리하는 음식들은 그 자체가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간에 이게 산화가 되면서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것이 흡수돼 들어왔을 때 당연히 이것이 과산화지질이라든가 이런 활성산소 요구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것이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질성 피부염에도 음주 습관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도 식생활 습관에서 질성 피부염을 불러오는 습관이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질성 피부염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결국은 이것이 피부염의 악화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해 나가는 어떤 습관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질성 피부염을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관리 습관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피부 관리를 정말 어떤 피부 시술을 통해서 샵에 가가지고 피부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피부 관리에 해로운 화장품을 남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피부 관리를 시술받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강력한 세제를 활용한 목욕 습관이라든가, 이런 빈번한 목욕이라든가 샤워, 이런 물질들에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가지고 있는 각질층을 많이 와해시키는 데 불러들이고요. 이게 피부가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게 피부가 민감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부의 면역력, 특히 스킨 배리어, 피부에 각질층이 형성되어 있는 스킨 배리어를 다 파괴시켜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지루성 피부염을 많이 불러들이죠. 그리고 더 쉽게 악화될 수 있는 피부염 자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같이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이 만들어지는 원인들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거기 치료법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치료법을 하나씩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피부 면역력, 특히 피부 자가 치유력, 이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습관들을 지금부터 다시 설정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은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스테로이드제에 의존하는 치료 방식을 가능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물 제제, 천연 제제, 한약 제제 같은 거로 선택을 해서 대체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치료 습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노출되어 화학방부제, 그래서 화학방부제가 함유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지황이라든가 바카, 라벤더, 지모, 황백도 이런 이 피부 관리에 유용한 천연 물질들을 활용하는 피부 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쓸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스킨용, 피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스킨 종류들이 피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화학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는 이런 지황, 바카, 라벤더 같은 이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스킨 종류를 평상시에 활용을 해가지고 화학 방부제에 노출되지 않은 빈도를 떨어뜨린다든가, 또는 이제 침향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제를 활용해서 이 항히스타민이라든가 스테로이드제의 노출 빈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들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섭취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자꾸 섭취를 하면서 입에 좋으니까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면서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10대 영양소의 섭취를 잘해서 피부 면역력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자가치유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을 얼마나 잘 섭취할 수 있느냐라는 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10대 영양소, 즉 6, 7대 영양소는 이제 한약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피부염, 피부 면역력 이런 것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피부 자가 치유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할 때 영양소,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어떻게 잘 섭취할 수 있느냐. 물을 섭취할 때 냉장고에서 찬물을 섭취해가지고 피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선택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 맑은 공기를 쐐물에 의해서 호흡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입니다. 내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마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느냐라는, 지혜로운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는 패턴을, 그리고 습관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질성 피부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선 활선상소 요구량을 낮출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면 돼요. 식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굽고 볶고 튀기고는 고열에서 조리하는 음식들은 피해라.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피하게 되면 활선상소 요구량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피부염 자체가 그만큼 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면역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저온으로 조리하는 음식들, 즉 100도씨 전후에서 조리하는 음식들, 찌고 삶고 데치고 콩나물로 조리하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의 형태로 마시거나 아니면 나물의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육류는 못 먹을 거 없어요. 고기 같은 거 먹으라는 거죠. 먹는데 어떻게 하냐? 데치는 방법이라든가 삶는 방법, 찌는 방법, 보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음식 섭취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습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 피하는 것은 그럼 가능하냐? 피하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극복해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기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기는 힘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그렇게 하다 보면 피부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죠. 이런 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피부 자체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죠. 이건 뭐냐면 피부 보양. 저는 이제 스킨 파워환이라는 이 환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그 천연 한약재를 활용한 피부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피부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면서 자가치유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보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섭취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더라도 그걸 잘 이길 수 있는 피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질성 피부염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환제를 선택하다든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젤리처럼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 당연 먹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질성 피부염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처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라든가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에 의존하는 그런 치료 패턴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질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잘 의존하고 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시도를 하게 되면은 질성 피부염은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재발되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질성 피부염에 치료하는 습관, 그리고 그 치료하기 위해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의학 박사 신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